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저녁을 굶는 건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게 맞는 간헐적 단식 방법을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토파지, 자기 포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장수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에서도 시기를 제한할 경우 특정 대사물질이 증가해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과 무관하게 대사 전환을 활성화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는데요. 즉 체중이 감량되지 않더라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을 한 쥐들이 기억력이 향상되고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축적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비만한 지방간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지방간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또 트위터 창립자인 잭 도시 같은 유명 인사들도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저녁을 굶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라면 회식 모임이나 저녁 식사 모임,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굶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은 후 저녁 8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몸은 충분한 공복 시간이 주어지면 대사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침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 않는 연구 결과도 있죠. 몇 가지 논문과 기사에서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체중 감소 효과가 적거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관련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베시티에 실린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해도 체지방률이 단 0.2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만을 기준으로 했고 대사 건강이나 장기적인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아침을 굶으면 오후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저녁 식사 때 폭식을 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자연스럽게 간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저녁을 더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 체중이 0.9kg 줄었는데 빠진 체중의 65%가 체지방이 아닌 근육이 포함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헐적 단식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침 간헐적 단식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질환이나 암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 암 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단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활동량이 많고 아침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아침 간헐적 단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낮아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죠. 특히 운동을 아침에 하는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욕 조절이 어렵고 아침을 굶으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경우인데요. 여성의 경우 간헐적 단식이 생리 주기와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코르티졸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피로감 증가와 체중 감량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을적 단식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년층, 당뇨 환자 등 저혈당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나 노년층의 경우에 오랜 공복 시간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무조건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을 굶는 게 힘들다면 아침을 굶는 방식을 선택해도 좋고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것인데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폭식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자신에 맞는 식사 패턴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